여러분, 인생에서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느낀 순간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을 걸고 도전했던 그 순간, 뒤돌아볼 길을 스스로 차단했던 경험 말이죠. 파부침주는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려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2200년 전 중국 전국시대의 한 장군이 내린 극적인 결단의 순간으로 떠나볼 텐데요. 그의 선택이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는 왜 모든 것을 걸어야 했을까요?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240년 중국 진나라의 수도 함영성은 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진시황의 궁전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죠. 폐하, 초나라의 반란이 심상치 않습니다. 진승과 오광이 이끄는 농민군이 이미 진나라 동부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재상 이사의 보고에 진시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지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란은 신생 제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죠. 누가 이 반란을 진압할 수 있겠는가? 침묵이 흐르던 그때 한 젊은 장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36살의 항우였습니다. 그는 진나라의 귀족 출신이 아니었지만 뛰어난 무예와 전략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죠. 폐하, 제가 초나라의 반란을 진압하겠습니다. 항우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대신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항우의 외삼촌인 항량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조카야, 너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 이번 반란은 단순한 농민 봉기가 아니라 우리 진나라의 존망이 걸린 일이야. 하지만 항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전쟁과 전략에 관한 책을 탐독했고 무예를 연마하며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죠. 외삼촌,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진시황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항우, 너에게 5,000명의 병력을 주겠다. 초나라의 반란을 진압하라. 이렇게 항우는 첫 번째 원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할 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했죠. 초나라의 반란군은 이미 10만 명이 넘는 대군으로 성장해 있었고 항우의 5,000명 병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병사들의 사기였습니다. 대부분이 징집된 농민들로 전투 경험이 없었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죠. 항우는 매일 밤 자신의 텐트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전투는 참혹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항우의 군대는 초나라의 반란군에게 기습을 당해 1,000명이 넘는 병사를 잃었죠. 살아남은 병사들의 눈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장군님, 이대로는 모두 죽습니다. 철수해야 합니다. 부관 범증이 항우에게 조언했지만 항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수는 곧 실패를 의미했고 그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 항우는 밤새 지도를 펼쳐놓고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초나라 반란군의 약점을 찾아냈죠. 반란군은 수가 많지만 조직력이 약했고 식량 공급선이 취약했습니다. 항우는 이 약점을 공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항우는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진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은 고통받을 것입니다. 항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죠. 그때 항우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 아니면 죽음뿐입니다. 항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취사도구를 부숴라. 그리고 우리가 타고 온 배를 모두 가라앉혀라. 병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취사도구를 부수면 음식을 조리할 수 없고 배를 가라앉히면 돌아갈 길이 없어지는 것이었죠. 장군님, 그렇게 하면 그렇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후퇴할 길을 스스로 차단함으로써 우리는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항우의 결단에 병사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점차 그의 의지에 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둘씩 자신들의 취사도구를 부수기 시작했고 강가에 정박해 있던 배들에 불을 지르고 가라앉혔습니다. 강가에 서서 불타는 배들을 바라보는 항우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와 그의 군대에게는 오직 승리만이 유일한 선택지였죠.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싸워서 이기거나 아니면 모두 죽거나. 이 극적인 결단은 병사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고 오직 승리만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죠. 항우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소규모 부대로 나누어 초나라 반란군의 식량 공급로를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죠. 이러한 게릴라 전술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초나라 반란군은 점차 식량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내부에서는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항우의 군대는 수적으로 열세였고 여러 차례의 전투에서 병사들을 잃었습니다. 특히 한 번의 큰 전투에서는 항우의 오른팔이자 친구였던 부관 한 명이 전사했죠. 한명아, 내가 너를 여기까지 끌어들였구나. 항우는 친구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결심이 흔들렸죠. 내 결정이 옳았을까? 이렇게 많은 목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날 밤 항우는 홀로 언덕에 올라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겁고 혼란스러웠죠. 그때 그의 외삼촌 항량이 찾아왔습니다. 조카야, 괜찮니? 외삼촌, 제가 옳은 결정을 한 걸까요? 이미 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항량은 조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전쟁에서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야. 하지만 내가 한 결정은 옳았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항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는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우의 끈질긴 게릴라 전술은 서서히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나라 반란군은 식량 부족과 내부 갈등으로 약해지고 있었죠. 그러나 결정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한 번의 큰 전투가 필요했습니다. 항우는 마지막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반란군의 본진을 직접 공격하기로 결심했죠.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이것이 승리를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새벽 적의 본진을 공격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다. 병사들은 긴장했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돌아갈 배도 식량도 없었기에 오직 승리만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새벽녘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항우의 군대는 조용히 적진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을 시작했죠. 불의의 습격에 당한 초나라 반란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후퇴는 없다. 오직 승리만이 있을 뿐이다. 항우의 함성과 함께 병사들은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오직 전진만이 있었죠. 이러한 결사적인 공격 앞에 초나라 반란군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는 정오까지 계속되었고 마침내 반란군의 지도자 진승이 항복했습니다. 항우의 군대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죠. 장군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병사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항우는 조용히 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깊은 감회가 서려 있었죠.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파부침주의 결단 덕분이었다. 우리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항우와 그의 군대는 개선 장군으로 함양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시황은 그들의 승리를 크게 치하했고 항우는 최고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었죠. 그러나 항우에게 있어 진정한 승리는 외부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파부침주의 결단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은 바로 이것이었죠. 때로는 모든 것을 걸어야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항우의 이 말은 후대에 전해져 내려오며 파부침주라는 사자성어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파부침주는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한자를 하나씩 살펴보면 파는 깨뜨리다, 부는 솥, 침은 가라앉히다, 주는 배를 의미합니다. 이 네 글자가 모여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려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죠. 이 사자성어의 역사적 배경은 중국 전국시대 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진나라가 아닌 초나라의 장군 항우가 기원전 204년 진나라와의 전투에서 장강을 건넌 후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후퇴할 생각을 없애기 위해 취사도구를 부수고 배를 침몰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역사서 사기의 항우본기에 기록되어 있죠. 파부침주의 본질적 의미는 돌이킬 수 없는 결단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도구를 파괴하는 행위를 넘어 심리적으로 후퇴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단은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승리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었죠. 비슷한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로는 배수진이 있습니다. 이는 등 뒤에 물을 두고 진을 치다라는 뜻으로 역시 후퇴할 길을 차단하고 오직 전진만 가능하게 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배수진이 전술적 의미가 강하다면 파부침주는 보다 심리적이고 의지적인 측면이 강조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불퇴전이라는 사자성어도 있는데 이는 물러서지 않고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의미로 파부침주보다는 덜 극단적이지만 비슷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파부침주가 당시 사용된 문맥을 살펴보면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권장되는 행동이 아니라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취하는 비상 조치였습니다. 항우는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승리에 대한 절박함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이 사자성어는 단순한 역사적 일화를 넘어 결단력과 의지의 상징으로 쓰여집니다.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승리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파부침주의 교훈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때로는 안전한 퇴로를 스스로 차단함으로써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무모한 도전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계획 후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저없이 전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파부침주의 이야기는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깊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이 사자성어에 담긴 지혜를 우리의 일상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파부침주는 결단력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항우가 배를 불태우고 솥을 부수었듯이 때로는 우리도 안전한 선택지를 포기하고 도전적인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죠. 직장인이 안정된 직장을 과감히 떠나 창업에 도전하거나 예술가가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자신의 예술적 열정을 쫓아가는 것도 현대적 의미의 파부침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자성어는 집중력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항우의 군사들이 돌아갈 길이 없어지자 오직 앞으로의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산만한 선택지들을 줄이고 한 가지 목표에 온전히 집중할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수많은 정보와 선택지로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지만 중요한 목표를 향해 다른 유혹들을 과감히 차단할 때 진정한 성취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교훈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입니다. 항우는 수적 열세라는 위기 상황을 파부침주의 전략으로 오히려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그것을 단순한 위기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말이죠. 네 번째 교훈은 책임감입니다. 항우가 파부침주의 결단을 내린 것은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지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패했을 때 외부 환경이나 타인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로부터 배움을 얻을 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파부침주는 과정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항우의 승리는 단순히 배를 불태우는 극적인 행동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끈질긴 노력과 전략적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결단을 내린 후에는 그에 걸맞은 노력과 인내가 따라야 합니다. 결단은 시작일 뿐 그 이후의 과정이 결과를 결정짓는 것이죠. 파부침주의 교훈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기계발의 측면에서는 올인 전략으로 특정 분야에 깊이 몰입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는 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의 오해나 갈등을 과감히 내려놓는 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기존의 안전한 영역을 과감히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파부침주의 결단이 필요하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돌파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항우의 용기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안전한 퇴로를 스스로 차단함으로써 우리는 자신도 몰랐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인생에서 제2의 도전을 앞둔 분들에게 더욱 의미가 깊을 수 있어요. 50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60대에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나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일종의 파부침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선택만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는 과감한 도전이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죠. 그것이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나쁜 생활 습관을 단번에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모든 흡연 도구를 버리고 금연을 선언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하는 것. 이때 나는 무엇을 버려 무엇을 얻을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극단적인 결단이 최선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우의 파부침주는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 판단 후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무모한 도전과 현명한 결단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또한 파부침주의 결단은 자신만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압력이나 사회적 기대에 의해 내린 결정이라면 재고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따라 스스로 내린 결단일 때 비로소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항우가 한 번의 파부침주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듯이 우리도 중요한 순간에 내리는 결단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단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할 때, 큰 질병을 이겨내고 새 삶을 시작할 때, 또는 인생의 중대한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설 때, 지금 현재의 내 모습에서 극적으로 탈피하고 싶을 때, 우리는 과거의 안전한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파부침주는 단순한 역사적 일화나 사자성어를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용기와 결단력의 상징입니다. 항우가 배를 불태우고 솥을 부수었던 그 결단의 순간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돌아갈 길을 스스로 차단함으로써 우리는 더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항우의 2000년 전 결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파부침주와 같은 결단을 통해 개선할 일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결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와 시청자분들의 모든 길을 모아 응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자성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